장부 귀환 1화. 하남성 낙양 인근에 계룡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800여 호의 마을로 마을치고는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 낙양과는 80리 정도 떨어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왕복도 할 수 있는 거리였다. 낙양의 부자들이 인근의 땅을 사들여 경치가 좋은 곳에는 별장을 짓고 넓은 임야에는 농사나 과수를 지었다. 일꾼들이 필요해 평민들의 유입이 늘어나자 시장도 생기고 객잔이나 기루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부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돈을 쓴 것이 계룡촌이 만들어진 이유였다. 좋은 곳은 낙양에 전부 몰려있다고도 하지만 계룡촌에도 2가지 정도는 낙양에 버금가는 것이 있었다. 거친 산세를 배경으로 도도히 흐르는 강하의 풍경과 이를 보며 마시는 이가주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가주는 은은한 향과 목넘김이 부드러워 남녀가 마시면 사랑을 이루고 친구와 마시면 수교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나눈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기분 좋게 취하는 술이었기에 실수를 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숙취도 거의 없었다. 이가주는 이가장에서 운영하는 이가주원에서만 판매가 되었다. 중원 8대 명주와 비교하지 못하겠지만 이가주를 마셔보지 못한 이는 있어도 한 번만 마셔본 이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인근에서는 소문난 술이었다. 이른 아침 이가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내가 있었다. 일각이 지나서야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뉘슈? 대문을 열자 그림자가 들이우며 거대한 사내가 서 있었다. 이렇게 크고 우람한 사내를 처음 보는 듯 문을 연 장일노인은 긴장부터 되었다. 흑수파 왈패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또다시 폐악질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사내는 그런 장일노인을 보며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장일할배, 누구? 할배가 그리도 귀여워하던 자성이요.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시겠어? 자성이라면 둘째 도련님인데. 장일노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자성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았다. 헌데 얼굴을 계속해서 보자 어릴 적 자성의 얼굴이 남아있는 게 보였다. 그러자 장일노인은 사내의 손을 잡으며 울듯이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장인의 반응에 이자성은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할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 마님한테 알려야겠습니다. 이야기는 마님에게 들으시지요. 장인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자성이 대문을 닫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집은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다. 다만 부서진 곳들이 많았고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가장은 하나의 본체와 5개의 별체, 주청을 보관하는 창고만 3개에 곡식과 잡기들을 넣어두는 창고도 2개나 있었다. 그 외에 하인들이 기거하는 본체만한 숙소가 하나 더 있었다. 장원치고는 큰 편이었다. 4대째 내려온 이가주로 가문의 부를 축적시키며 지금껏 돈 걱정 없이 베풀기까지 하며 살았다. 대를 이어온 가주들이 모두 욕심 없이 가문을 지키며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성의 아비인 이군명에 대해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던 이자성의 눈이 멈춰졌다. 맨발로 뛰어나온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걸어간 이자성은 절부터했다. 불초소자,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냐, 잘 돌아왔다. 내 아들 얼굴 좀 보자. 두껍고 커다란 이자성의 손을 2 손으로 감싸잡은 남궁숙정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만 보았다. 집을 떠난 지 무려 15년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둘째를 고쳐보겠다고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허나 돌아온 대답은 하나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원기가 손상되어
지학 15세가 되기 전에 죽을 것이오. 이미 시한부의 생이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삶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찾아왔다. 이가주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계는 개방의 장로였다.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해 벼로까지 두주불사로 불렸다. 돈이 없던 주계는 이가장의 둘째를 고칠 방도를 알려주고 술을 받았다. 숭산 동학태실산에 있는 의원 만초자를 찾아 진맥을 받아보시오. 그가 안 된다면 누구도 살릴 수 없소이다. 숭산이면 멀지도 않았다. 태실산 24봉을 모두 뒤진다는 일념으로 찾아간 남궁숙정은 반년 만에 만초자를 찾았다. 만초자는 이자성을 진맥하더니 대뜸 말했다. 아들을 두고 가시오. 10년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리다. 그렇게 두고 온 아들이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매년 찾아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남궁숙정을 본 이자성은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이후 남궁숙정은 더 이상 이자성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12년이나 되었던 것이다. 말없이 쳐다만 보던 남궁숙정이 입을 열었다. 들어가자. 아버지께 인사부터 올려야지. 예. 이자성은 어머니를 따라가다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하인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곧 알 수 있을 터였다. 문이 열리자 병상에 누운 중년인이 보였다. 팔다리가 부러졌는지 부목을 댄 상태였다. 중년인은 이자성이 들어오자 억지로라도 일어나려 했지만 남궁숙정이 막았다. 아버님,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다. 이제 몸은 괜찮은 것이냐? 누운 채로 아들을 맞이한 이군명은 자신보다 아들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 어릴 적 치료를 위해 집을 떠나야 했던 아들의 건강부터 챙겼던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었다.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 병약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런 건장한 사내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허나 얼굴을 보자 아들의 얼굴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이군명은 마음속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고 있었다. 예, 건강한 몸을 만들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부터 하십시오. 오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 든든하구나. 그 후 부자간의 짧은 담소가 오갔고 이군명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15년 만에 만난 부자간의 해운은 빠르게 끝이 났다. 이자성의 가슴 속에서 한 가닥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분노였다. 허나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분노는 적에게 터뜨려야 했기에 계속해서 쌓아두기로 했다. 아버지의 상태를 보자 이자성은 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남궁숙정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명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자성은 급히 형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였다. 온몸에 부목과 붕대로 감은 채 죽은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급히 다가가 손목을 잡자 다행히 맥은 뛰고 있었다. 이자성은 남궁숙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말씀해 주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모두 말하마. 시작은 4년 전부터였다. 마을에 못 보던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저 뜨내기들인 줄로만 알았다. 낙양과 가까운 계룡촌에는 관청이 없는 대신 정무맹 산하에 백검문이 있었다. 오랜 세월 백검문은 지방 투호로서 관청의 역할을 대신했다. 사람들은 백검문이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흑도가 생겨난다. 상인들을 겁박해 보호비 명분으로 세금을 거두고 고리대를 놓거나 도박장과 기루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계룡촌에도 흑도가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좀 불량한 한량 정도였고 흑도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이었다. 그 정도로 백검문의 힘이 마을 전체의 치안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3년 전 백검문에 일이 생겼다. 백검문주와 소문주가 나란히 습격을 당해 독에 중독되었다. 흉수는 놓치고 문주와 소문주는 독 때문에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내력으로 겨우 독을 붙잡아두긴 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백검문 제일무력단체인 백검단과 함께 사천 땅에 있는 당문으로 가야만 했다. 그리고 당문으로 가던 중 2번의 습격을 더 받았다. 다행히 백검문주와 소문주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당문에 도착했을 때 백검단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다. 주력이 빠져나간 백검문은 그렇게 복문이 아닌 복문을 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계룡촌에 뿌리내린 흑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뜨내기라고 생각했던 사내들은 이미 암흑가를 접수해 기다렸다는 듯 세를 확산시켰다. 그와 같이 낭인들로 보이는 무사들이 대거 유입되더니 장원 몇 개를 사들여 계파도 없이 문파를 열었다. 그것이 바로 흑검문이었다. 백검문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몇 년 사이에 계룡촌에는 흑도와 사파가 들어와 정착했다. 암흑가는 흑수파에 통일되었고 흑수파는 흑검문의 보호를 받았다. 물론 이런 숨겨진 배경까지 남궁숙정이 알 수는 없었다. 직접 겪고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백검문이 그렇게 되자 3년 전부터 보호비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상인들 중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지. 흑수파의 악행은 점점 심해져 갔다. 지금은 계룡촌의 반의 반절은 흑수파의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지. 네 아버지나 큰형이 처리된 것도 이가주원과 이가장에 있는 주청을 넘기라는 협박에도 넘기지 않았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에 왜 권총이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알렸다. 몇 명이나 낙양에 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 말을 듣자 보이지 않는 셋째가 생각났다. 불길한 마음에 급히 물었다. 설마 자영이도? 아니다. 자영이는 외가로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외가라면 안휘성에 있는 남궁세가였다. 어머니인 남궁숙정은 직계가 아닌 먼 반계의 자손이었다. 이자영은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을 것이다. 낙양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였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언제 갔습니까? 한 달 보름이 다 되어간다. 무려 성도를 건너는 먼 길이었다. 말을 타고 달린다면 빠듯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길이었다. 도중에 어떤 일이든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해야 했다. 일단 셋째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하인들은 왜 안 보이는 거죠? 모두 내보냈다. 흑수파에서 이가장 하인들이 보이기만 하면 협박과 구타를 했어. 이가주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 장일 아저씨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단다. 이가장에서 평생을 산 장일 노인은 식구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하인 일을 하고 있지만 이가장의 그 누구도 장일을 하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스르르 문이 열리고 17, 18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들어왔다. 남궁숙정은 소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숙경이를 잊고 있었구나. 자성아, 네 막내 동생 숙경이다. 이숙경은 거한이 자신의 둘째 오라비인 걸 알았지만 처음 보는 덩치에 긴장이 되었다.
말없이 인사를 하자 이자성이 웃으며 솥뚜껑 같은 손으로 이숙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집 막내구나. 나와는 처음이지? 반갑다. 네, 잘 부탁드려요. 이숙경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래도 머리에 남은 가족이라는 온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늦었지만 아침이라도 먹자꾸나. 남궁숙정이 일어나며 말했다. 배가 고팠던 이자성은 집밥을 기다렸다고 말하려던 찰나였다. 부서질 것 같은 대문의 울림이 이 가장 전체에 전해졌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두드리지 않는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